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안양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언에서 4개 종교 성직자가 각 종교의 마음 공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창단이 마음 공부를 주제로 각 종교의 영성과 수행법을 소개하고 배우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어제 김진 목사님과 개신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께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안양에 있는 한마음선언에서 만남중창단의 4분 성직자가 각 종교의 마음 공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우선 다녀오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마음선언의 초청으로 목사님, 스님, 신부님과 함께 각 종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서 사실 이제 모두가 느낀 것은 결국 성인들의 깨달은 바가 하나이니까 마음 공부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어제 김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개신교의 마음 공부 네. 허명정일 예. 네네. 비우고 밝게 하고 또 네네. 고요하게 하고 하나가 되는 네. 마음이 있다. 네. 예. 이걸 들으면서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아니 우리 네네.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원불교인들하고 아주 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무님의 이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이고 우리 교무님께서도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마음 공부의 사회화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지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이 마음 공부를 특별한 사람이 하거나 또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마치 시군죽 먹기와 같은 마음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일상에서 경계마다 그 원리를 따라 반복 단련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원리를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그 비움과 체험으로 할 수 있고, 이 비움이라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비워야 할 것을 털고 다 털어서 털어버릴 것이 없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이 체험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두고 다 두어서 더 둘 것이 없는 데까지 하는 것.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에 따라 마음을 그때그때마다에 이렇게 털고 두고 하는 공부라고 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끊이지 않고 매 순간 늘 하는 공부죠?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마다 늘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순간순간의 경계를 만나면 이 마음이란 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화나고 그렇죠. 짜증날 때 또 경계를 만날 때 마음을 좀 네네.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처음 접하는 이 초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태단 대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계가 이렇게 올 때마다 지금이 마음 공부할 때가 왔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마음은 이게 결코 이게 저절로 챙겨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경계마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반복 단련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마음에 힘이 쌓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 요행스러운 지름길은 없다. 작심하고 하고 또 하는 사이에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경계를 만났을 때 공부할 기회가 왔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또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화나거나 짜증나는 마음에 휩쓸려가지 않고 공부할 때다.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 마음을 초심자는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예전의 맞습니다. 나와 네.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마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훈련법들이 마련돼 있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원불교 마음 공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기법이 있습니다. 사실 일기라고 하면 무슨 수행하는데 무슨 일기가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불교 훈련은 이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는 정기 훈련이 있고, 일상에서 하는 상시 훈련으로 나눠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 정기 훈련은 정기 일기에서, 상시 훈련은 상시 일기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법의사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3년마다 내가 마음 공부를 얼마큼 잘했는지 그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이 일기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그런 또 실천법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 공부를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안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말과 네, 행동을 맞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네, 이렇게 네. 점검해 보는 것 자체가 더 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훈련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원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마음 네. 공부를 어떻게 좀 시작해 보라고 어떻게 실천해 보라고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뭐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움과 체험이라는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이 작은 일상에서부터 이 마음 공부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을 자유하는 힘이 생길 거라 믿고요. 또 가능하다고 하면 마음 공부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여럿이 지도자를 모시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 동지들끼리 또 스승님께 마음을 이렇게 잘 챙겼는지 점검받고 네, 맞습니다. 문답을 하고 그런 또 시간들이 네네. 있죠. 네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아울러서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네네. 혼자서만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또 곁에 훌륭한 스승님을 곁에 두고 공부를 네. 하는 것도 네네. 아주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날 우리 천주교 또 개신교 불교 성직자분들의 마음 공부 소개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비슷한 네. 점이나 또 배울 만한 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거 들으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그 스승님 말씀이 정상교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모든 종교는 다 다르지만 결국 이제 하나라는 거. 그래서 같은 마음이고 같은 원리인데 저렇게도 이렇게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결국 이렇게 각자의 종교가 가는 어떤 마음 공부의 길은 다르지만 세상의 성자들이 원했던 이 마음 공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로 갔구나. 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날 한마음 선언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또 우리 원불교는 이 불법의 생활화를 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맞습니다. 마음 공부를 소개했을 때 그래서 네네. 불자분들은 좀 어떤 반응을 또 보였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앞에 그 대표로 계셨던 스님께서 원불교에 참 세상에 큰 희망이 있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혹시 들어보셨냐고 여쭤보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오늘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 대중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가 뭐냐?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불법을 시대화하고 생활하고 대중화하는 그런 새 시대의 새 종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제 과거에 이 불교는 이제 산 속에 사찰이 있고 했는데 이렇게 도심 속에도 이렇게 한마음 선언처럼 이렇게 선언들이 좀 많이 또 생겨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만남중 창단이 평소에는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각 종교의 수행법, 또 마음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네 분이 서로의 종교를 더 알아가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무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남중 창단이라서 노래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토크쇼를 하고 이렇게만 얘기했지 서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 불문율이었거든요. 말하지 않는다. 종교는 말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서로에게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웃 종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은 이 성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지금의 이런 우리의 그 다름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그냥 이웃 종교라고 했지만 결국 그냥 내 종교 울타리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저렇게로도 풀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네, 예. 저도 어제 김진 목사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네. 그리스도교에서도 마음을 이렇게 챙기는 공부가 있구나. 그렇게 네, 또 맞습니다. 영성 수련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을 네. 알면서 네. 저도 새롭게 또 종교들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네네. 안양 한마음선언에서 있었던 4개 종교 성직자가 소개하는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께 들어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